도심의 빗방울이 끊임없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은수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투앤홀딩스 빌딩 앞에 서 있었다. 이제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백은수 씨 맞죠? 리셉션 데스크에서 비서가 물었다. 전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울에 비친 은수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건 살기 위한 거래야. 문이 열렸다. 강일임은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가로질렀다. 그의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생각보다 용감하시네요. 제가 용감한 게 아니라. 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박한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절박한 사람, 난 좋아합니다. 흥미롭거든요. 은수는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 팬텀의 약 시제품이 있어요. 휘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팬텀? 당신 회사, 투앤홀딩스가 그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는 한참 동안 웃음을 참았다가 작게 박수를 쳤다. 대단한데요? 한낱 은행원 출신이 이런 위험한 걸 들고 오다니. 이 약 당신들이 만든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와인을 돌리며 말했다. 우린 유통만 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 오면 우린 세상에 퍼뜨렸고 그 누군가가 팬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팬텀의 약이 지금 당신 손에 있어요. 은수의 손이 떨렸다. 이 약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럼 제안이 뭐죠? 이 약을 없애는 대신 제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요. 그의 표정이 멈췄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짧은 웃음. 당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남편은 병원에 있고 딸은 학교에 있어요.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휘림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대가로 뭘 주실 건데요? 팬텀의 데이터. 거래 내역. 그리고 이 약의 원본. 그게 당신한테 있어요? 은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경이 남겼어요. 그가 죽기 전에 모든 걸 제게 넘겼어요. 휘림의 눈빛이 변했다. 순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걸 어디서 들었죠? 당신들이 이경을 죽였잖아요. 그건 오해야. 휘림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우린 그 사람한테 손도 안 댔어요. 그는 이미 죽을 걸 알고 있었죠. 무슨 뜻이에요? 그는 스스로 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말려들게 했죠.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믿든 말든. 휘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했어요. 그 시각 경찰서 5층 회의실. 경도는 조사관들 앞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팬텀과의 연결 증거. 상관이 서류를 던졌다. 당신 통장에서 정체불명의 입금 1억 원. 그리고 팬텀 조직원과의 통화 기록. 그건 조작이에요. 그가 외쳤다. 나 아니에요. 정말. 그럼 누가 있는데? 태고 형사님이.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상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입 다물어요, 경도. 형사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전부 그 사람이 꾸민 일이에요. 지금 내부 비리 폭로라도 하겠단 말이야? 제가 전부 다 돌려놓을게요. 진짜예요. 계획이 다 있었다고요. 늦었어. 상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건 이미 언론에 나갔어. 경도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태구가 들어왔다. 뭐야, 벌써 끝났어요? 그의 입가엔 미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경도가 그를 노려봤다. 당신이 그랬죠? 뭐가요? 그 자료 나한테 떠넘긴 거 당신이잖아요. 태구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그냥 사실을 정리했을 뿐인데요. 당신 미쳤어. 경도 씨, 이 세상에서 미친 건 우리 둘 다예요. 그 말에 경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난 포기 안 해.
포기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이미 세상은 당신을 믿지 않아요. 태구는 회의실을 나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돈벌레는 늘 스스로 구멍으로 들어가. 같은 시각 학교 앞. 수아는 친구 진이와 걸어가고 있었다. 진이야, 오늘 우리 집 와서 그림 그릴래? 나? 오늘은 좀. 왜? 그냥 엄마가 아프대. 그럼 내일 와. 요즘 아빠도 많이 힘들어 보여서 나 혼자 밥 먹기 싫어.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그 안에서 신참 형사 박 형사가 무전으로 말했다. 대상 이동 중. 학생 신원 확인 완료. 백수아 13세. 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에 띄지 말고 따라붙어. 그 애가 어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기록해. 근데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형사님? 명령이야.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차를 몰며 중얼거렸다. 그러게 너무 애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밤이 되었다. 은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휘림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했어요. 그는 스스로 판을 깔았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경 왜 나한테 그랬어? 그때 방문이 열렸다. 수아가 조용히 나왔다. 엄마. 수아야, 아직 안 잤어? 엄마, 나 오늘 어떤 아줌마 봤어요. 아줌마? 학교 앞에서 나한테 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엄마 뭐 하시냐고. 은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아줌마 얼굴 기억나? 모자 썼어요. 근데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닮았어요. 은수의 숨이 막혔다. 뭐?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웬 아줌마가 찾아와서 나한테 다 팔겠다던데. 보낸 사람 강일임. 은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나갔다. 이경, 나한테 거짓말했지.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네온사인 사이 휘림의 검은 차가 조용히 서 있었다. 운전석엔 휘림, 조수석엔 낯선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모자를 벗자 그 얼굴은 은수와 똑같았다. 휘림이 피식 웃었다. 역시 사람은 복제보다 절망이 먼저야. 밤은 여전히 길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어둠은 진실을 덮는 담요처럼 두터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똑같은 얼굴의 두 여자가 있었다. 도플갱어라는 게. 휘림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렀다. 진짜로 존재할 줄은 몰랐어요. 그 여자. 모자를 벗은 여인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 여자도 나인 줄 알더군요. 휘림은 웃음을 참았다. 이름이 뭐였죠? 윤은주.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은수라고 불러요. 휘림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좋아요, 윤은주 씨. 이제 우리 같은 편이네요. 같은 편? 그녀가 웃었다. 이 세상에서 진짜 같은 편이란 게 있을까요? 휘림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진짜 은수보다 훨씬 위험하니까. 그 시각 진짜 은수는 도심을 달리고 있었다. 젖은 길바닥 위에서 신발 밑창이 미끄러졌다. 그녀는 휘림의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문 열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벽을 두드렸다. 나 아니야. 정말 나 아니라고. 경비들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백은수 씨 맞으시죠? 전무님께서 면담 금지 명령 내리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녀의 절규는 유리벽에 막혀 메아리 쳤다.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제가 전부 다 돌려놓을게요.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문장은 은수가 보낸 게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누가 내 이름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계획이 다 있었다고. 휘림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판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한편 경도는 구치소 안에서 벽을 쥐어뜯고 있었다. 이게 다 태구 때문이야. 그는 벽에 머리를 박았다.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다 문틈으로 흰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살고 싶으면 내일 밤 11시. 지하주차장 3층.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필체는 익숙했다. 태구. 경도는 이를 악물었다. 늦었어?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구치소 의무실로 이송되는 척하며 손목에 숨겨둔 열쇠를 꺼냈다. 이건 그가 한때 은수의 남편 도진에게 빌린 병원 사물함 열쇠였다. 그 안에는 경도가 예전에 몰래 빼돌린 증거 USB가 있었다. USB 재생 중. 폴더명 PHANTOMOPERATIONS. 영상 2023만 1122 USAROM. MP4. 영상이 재생됐다. 카메라엔 휘림과 태구, 그리고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 바로 팬텀의 보스, 도규만이었다. 휘림이 말했다. 약이 사라졌다고. 도규만이 대답했다. 그래. 우리 조직 안에 누가 배신자가 있다. 태구가 입을 열었다. 그게 백은수라는 여자입니다. 휘림의 눈이 번쩍였다.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 팬텀 약을 훔쳐 팔던 제임스의 여자. 제임스? 휘림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이경 말이야? 맞습니다. 태구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제임스의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을 가지고 도망쳤죠. 영상이 꺼졌다. 경도의 손이 떨렸다. 처음부터 다 태구의 각본이었네. 그는 숨을 삼켰다. 그래. 당신이 만든 판이라면 내가 부숴주지. 그 시각 태구는 신참 형사 박 형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은수의 딸 백수아. 계속 추적해. 형사님, 그 애는 아직 아이예요. 아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 애를 잡아야 엄마가 나온다. 박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이건 경찰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린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거야. 태구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은수 같은 인간이 깨고 있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여자를 잡아. 살려두면 세상은 또 한 번 망가질 거야. 수아는 하교길에 혼자 걸었다. 그녀의 손엔 그림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엄마한테 이거 보여줘야지.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뒤편 골목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검은 모자, 검은 장갑. 카메라 렌즈가 반짝였다. 찰칵, 찰칵, 찰칵. 수아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금까지의 발자국 소리가 귀를 스쳤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엄마 수아야, 곧 집에 갈게. 그 문자를 본 순간 수아의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보낸 시각이 이 시간 전이었다. 엄마? 은수는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수아야, 수아야. 아무 대답이 없었다. 테이블 위엔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검은 연필로 그려진 인물아. 그림 속엔 두 명의 엄마가 있었다. 한 명은 미소 짓고 한 명은 울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 적힌 문장. 누가 진짜예요, 엄마? 은수는 몸이 굳었다.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다. 수아야. 그 시각 어딘가 어두운 창고. 수아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앞엔 윤은주 가짜 은수가 있었다. 엄마. 그래, 나야.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진짜 엄마. 엄마 얼굴이. 조용히 해. 윤은주는 수아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이젠 진짜 가족이 될 거야. 그게 무슨. 넌 몰라도 돼. 그녀가 속삭였다. 너희 엄마는 날 버렸어. 이젠 내가 널 가지는 거야. 수아는 울먹였다.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찰싹. 윤은주의 손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닥쳐. 엄마가 울었어. 매일 밤. 그 여자 얘기하지 마. 윤은주의 눈이 번쩍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약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진짜 엄마가 준 선물이야. 세상이 널 괴롭히면 이거 먹어. 싫어요. 먹으라니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휘림이 들어왔다. 그만해, 윤은주. 이건 내 방식이야. 넌 이제 도구일 뿐이야. 휘림의 눈빛이 냉정하게 빛났다. 계획 바뀌었어. 그 애는 쓸모가 없어. 무슨 소리야? 없애버리죠.
휘림이 옆에 경호원에게 말했다. 정리해. 안 돼. 윤은주가 총을 빼들었다. 이건 내 아이야. 휘림은 비웃었다. 역시 절박한 인간은 늘 같은 짓을 하네. 도망쳐. 윤은주가 수아를 밀쳤다. 난 포기 안 해. 총성이 울렸다. 불빛이 번쩍였다. 피가 튀었다. 휘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옷깃에 붉은 방울이 떨어졌다. 바닥엔 쓰러진 윤은주.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진짜 은수에게 전해줘. 휘림이 총을 치워들며 말했다. 전할 가치도 없는 말이야. 그 순간 문 뒤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그 렌즈 뒤에는 피투성이 경도가 서 있었다. 이제야 잡았다. 이 미친놈들. 휘림의 비서들이 윤은주의 시신을 끌고 나갔다. 총성의 여운이 여전히 창고 벽에 울렸다. 그 냉랭한 공간 속에 경도의 숨소리가 들렸다. 피범벅된 그의 손이 카메라를 꽉 움켜쥐었다. 휘림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형사님? 그래. 경도가 낮게 웃었다. 이제 증거는 내 손에 있지. 휘림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 카메라, 그거 하나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이 아니라. 경도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태구를 무너뜨릴 거야. 휘림의 입가에 얇은 웃음이 번졌다. 하, 태구. 그 사람 이미 당신을 버렸는데 아직도 충성심이 남았나 봐요. 경도는 카메라를 품에 넣고 뒤로 물러났다. 넌 몰라. 그 인간이 어떤 괴물인지. 그는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창고를 빠져나갔다. 휘림이 뒤에서 외쳤다. 도망쳐봐요. 어차피 경찰은 당신 편이 아니야. 그래도. 경도가 헐떡이며 대답했다. 진실은 남아. 며칠 후 광남서 지하주차장. 태구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허공에 피어올랐다. 그의 무전기에서 경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사님, 이제 제 차례예요. 살아있었네. 태구가 피식 웃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내가 당신을 믿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용당한 거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죠. 어둠 속에서 경도가 걸어 나왔다. 피 묻은 셔츠, 거칠게 헝클어진 머리. 그는 카메라를 들어보였다. 당신이 팬텀과 손잡은 영상이에요. 그거 이미 다 봤지? 네. 태구의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 화면이 깜빡였다. 그 카메라, 내가 떠나자마자 원격 삭제했어. 경도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아직도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태구는 웃으며 담배를 내던졌다. 넌 늘 한 발 늦어. 당신이 한 짓 다 알아요. 은수를 이용해서 팬텀 자금 세탁했고 이경을 죽음으로 몰았죠. 그게 증거로 남아야 진실이지. 증거는 없어도. 경도가 총을 꺼냈다. 나는 남아요. 쏴봐. 태구가 눈을 마주쳤다. 넌 정의감으로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놈이야. 경도의 손이 떨렸다. 넌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널 좋아했어. 태구가 미소를 지었다. 너 같은 순진한 놈이 있으니까 세상이 유지돼. 닥쳐. 경도가 외치며 총을 쐈다. 펑. 총알이 태구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태구는 쓰러졌지만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좋아. 이제야 좀 인간답네. 경도는 총을 든 채 뒤돌아섰다.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팡. 경도의 등이 흔들렸다. 그의 몸이 앞으로 무너졌다. 어둠 속에서 신참 형사 박 형사가 총을 들고 서 있었다. 형사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태구가 피식 웃었다. 그래, 잘했어. 근데 왜 이 사람을? 질문하지 마. 이건 경찰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린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거야. 그 말이 다시 반복되었다. 한치의 후회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태구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은수 씨, 이제 끝났네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팬텀 약을 유통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건 가짜예요. 이젠 아무도 안 믿어요. 은수는 울부짖었다. 누가 그런 짓을? 윤은주 씨 아시죠? 그의 말에 그녀의 몸이 굳었다.
그 여자를 왜? 당신 이름으로 약을 팔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더 좋아요. 이제 당신만 남았으니까. 당신이 죽였죠? 난 그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악마. 세상은 악마를 필요로 해요. 착한 사람은 금방 죽거든요. 태구는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돈벌레. 그날 밤 수아는 혼자 집에 있었다. TV에 뉴스가 흘러나왔다. 속보 팬텀 마약 유통 혐의로 백은수 체포. 경도 형사 현장 총격으로 사망. 엄마. 수아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엄마의 휴대폰을 켰다. 그 안엔 전송 안 된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제목 진실. MP4.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흔들렸다. 이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진짜 악인인지 기억해요. 은수 씨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구하세요. 화면이 흔들리며 꺼졌다. 수아의 눈이 번쩍 떴다. 이건 엄마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뛰쳐나갔다. 이걸 경찰에 보여줘야 해.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어두운 차가 따라붙었다. 엔진 소리, 타이어 자국,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 영상 나한테 넘겨. 싫어요. 그럼. 남자의 손이 수아의 팔을 잡았다. 엄마처럼 될 거야.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손 놓지 그래요. 태구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경찰의 윤리가 없었다. 그는 피 묻은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형사님, 조용히 해. 그는 수아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영상 재생. 잠시 정적. 그래서 이게 증거야? 그는 웃었다. 세상은 이런 조잡한 영상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밟았다. 깨진 액정 위에서 마지막 프레임이 깜빡였다. 파일 자동 백업 중 클라우드 전송 완료. 새벽 어딘가 낡은 모니터가 켜졌다.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된 그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마우스를 움직였다. 흥미롭군. 그 음성은 낮고 차가웠다. 그 화면 뒤에서 강일임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 법정은 냉기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다. 기자들의 속삭임, 기자석의 셔터음, 마치 한 여인의 인생이 구경거리가 된 듯했다. 피고인 백은수.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팬텀 조직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아니요. 저는 그 약을 판 적 없습니다. 그럼 누가 판 겁니까? 그건. 그녀는 숨을 삼켰다. 저를 똑같이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윤은주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이미 백은수의 위조 행적에 속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은수가 외쳤다. 그 여자는 살아있었어요. 판사의 망치가 쾅 내려앉았다. 피고인 침착하십시오. 은수의 변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이미 짜여진 판입니다. 태구는 법정 뒤편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입가에는 아주 미묘한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참 착하네. 그가 혼잣말했다.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는 말만 하다니. 그 옆자리엔 박 형사가 앉아 있었다. 형사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 여자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영상 조작도 팬텀 내부에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태구가 고개를 돌렸다. 박 형사.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세상은 진실보다 그림을 믿어. 이미 사람들은 돈벌레 엄마의 얼굴을 봤어. 그럼 끝이야. 하지만 이게 질서야. 그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린 진실을 다룰 자격 없어. 그때 그의 무전기에서 낮고 잡음 섞인 음성이 들렸다. 태구 들리냐? 태구의 눈이 번쩍였다. 누구야? 이경이다.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럴 리가. 너 아직도 판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지? 이제 내 차례야, 태구. 무전이 끊겼다.
정적. 박 형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형사님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죽은 귀신이 장난치는 거겠지. 하지만 태구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법정 복도에서 휘림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투앤홀딩스가 팬텀과 연관이 있습니까? 약시 제품 개발에 관여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백은수 씨를 직접 만난 사실이 맞습니까? 휘림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허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합법적인 경로로만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늘 진실보다 늦게 오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기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세상에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미확인. 메시지 윤은주 사망 확인 보류. 시신 불일치. 휘림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빠르게 뒤돌아섰다. 지금 뭐라고 했죠? 비서가 따라오며 말했다. 전무님 기자들이 취소해. 기자회견 전부. 그날 밤 태구는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이 번쩍였다. 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언론 샌더. 제목 정의의 잔향. 첨부 파일 러코딩 1129. WAV. 그는 망설임 없이 재생을 눌렀다. 태구, 넌 날 죽였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질서. 이젠 내가 무너뜨릴 차례야.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경, 넌 대체 어디 있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삐걱 열렸다. 박 형사가 들어왔다. 형사님, 휘림이 사라졌습니다. 뭐? 투앤 본사 전체 CCTV 기록이 삭제됐어요. 그 사람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박 형사는 태구를 바라봤다. 마지막 위치 추적이 이경이 쓰던 창고 근처였습니다. 은수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피고 백은수 징역 8년. 판사의 망치 소리가 메아리 쳤다. 플래시 비명 눈물. 그녀의 시야는 흐릿해졌다. 수갑이 다시 손목에 채워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제 딸만은 건드리지 말아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법정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교도소 수감동. 은수는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깊은 곳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경. 그녀가 중얼거렸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럼 끝내야 해요. 그녀는 포켓 속에서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꺼냈다. 이건 구치소 입감 전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빛에 비추었다. 조각의 표면엔 미세한 각인. 리브즈.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가 살아있다. 그 시각 어두운 컨테이너 창고.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다. 그 안엔 모니터 수십 대가 실시간으로 뉴스와 CCTV 영상을 띄우고 있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한 남자.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천천히 후드를 벗었다. 문태경 아니 이경. 그의 왼쪽 눈 아래엔 총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가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다. 은수씨, 조금만 기다려요. 이번엔 내가 판을 만든다. 모니터에 뜬 한 줄 자막. 투앤홀딩스 내부 서버 침입 완료. 파일명 PHANTOMLEDGERACCESSGRANTD. 그의 입꼬리가 올랐다. 태구 휘림. 너희 둘 중 하나는 오늘 무너진다. 다음 날 아침 투앤홀딩스 빌딩 옥상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 코트, 붉은 립스틱. 휘림이었다. 그녀의 손엔 태블릿 하나. 그 화면 속엔 이경이 방금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너는 모든 걸 가졌지만 단 하나 진실을 가질 수 없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비싼 거야. 그녀는 태블릿을 덮고 무전기를 꺼내 눌렀다. 태구 듣고 있지? 무슨 짓이야 휘림. 너무 오래 우리 둘이 판을 나눴잖아. 이젠 하나만 남을 때야. 내가 미쳤구나. 아니, 난 드디어 제정신이야. 그녀의 시선이 멀리 하늘 끝으로 향했다. 이건 우리 둘의 마지막 게임이야, 태구. 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빛 한 줄 새어들어오지 않는 교도소 독방.
그 안에서 은수는 눈을 떴다. 그녀의 손목엔 아직도 차가운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앞의 벽엔 지난밤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가득했다. 살아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이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신호를 줘요.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삐삐. 마치 전파를 타고 흘러들어오는 신호음 같았다. 그 소리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은수 씨, 절대 아무 말 하지 마요. 내일 밤 바람이 바뀌면 문이 열립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경, 당신이야? 진실은 곧 터진다. 믿어요. 서울 한강 남단의 고층 빌딩. 투앤홀딩스 본사. 휘림은 고개를 숙인 채 태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화면 속 태구의 얼굴은 피로하고 그러나 여전히 잔혹했다. 태구, 당신이 나를 속였더군요. 무슨 말이야? 팬텀 자금. 절반은 당신이 빼돌렸지. 그건 필요경비야. 필요경비? 휘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요. 경찰 매수, 언론 조작, 그리고 은수를 함정에 넣은 것도. 너도 그 판에 있었잖아. 난 질서를 위해 필요했다. 하, 질서. 그녀가 웃었다. 당신은 정의를 팔았고 난 악을 팔았어. 하지만 둘 다 같은 놈들이었지. 그만해, 휘림. 아니. 그녀는 화면에 손을 댔다. 이젠 당신을 끝낼 거야. 감히 나를. 이경이 살아있어. 그 한마디에 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 사람 돌아왔어. 그리고 이번엔 나한테도 칼을 들이대겠지. 그 자식이 죽지 않았다면. 그럼 누가 죽은 거죠? 당신이 묻은 시신은 누구였어요? 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니까. 이경의 은신처. 모니터 속엔 수백 개의 데이터 파일이 열려 있었다. PHANTOMLEDGER, POLICPAYMENTLOG, TUENCHAIN.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이제 다 연결됐다. 그의 옆엔 오래된 노트북 한 대가 있었다. 그 위에 백은수의 사건 기록.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다. 은수 재판 기록 편집본. MP4. 그 영상 속에는 법정의 진실이 편집돼 있었다. 검사의 말이 조작되고 증인의 목소리가 더 씌워지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은수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다. 편집본. 그는 이를 악물었다. 태구, 내가 진실을 편집했구나. 그는 키보드를 세게 내리쳤다. 이제 내 질서, 내가 불태워버릴게. 다음 날 밤. 교도소 복도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수감자 402번 위치 이상 감지. 경비들이 몰려왔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건 희미한 그림자 하나. 그리고 이 리브즈라고 적힌 스티커. 은수는 달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운동화, 찢어진 죄수복.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공포 대신 결의가 있었다. 그녀의 손엔 이경이 남긴 USB 하나. 이게 진실이야. 태구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형사님, 교도소에서 탈주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군데? 백은수요. 그는 책상을 쾅 쳤다. 이경, 내가 또. 그가 일어나자마자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졌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LIV FED 방송 시작 중. 채널명 트루스 어브 팬텀. 뭐야 이건? 그가 영상을 재생했다. 거기엔 은수의 얼굴이 있었다. 비에 젖은 그러나 단단한 눈빛. 이건 내가 직접 말하겠어요. 내가 판 게 아니라 그들이 팔았어요. 태구 형사. 강일임. 그리고 그들의 질서. 꺼버려.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퍼지고 있었다. 수십 개의 뉴스 속보 자막이 동시에 터졌다. 속보 마약 사건 내부 비리 고발 생중계. 경찰 마이너스 재벌 커넥션 의혹 폭발. 돈벌레라 불렸던 여인 진실을 밝히다. 휘림은 빌딩 옥상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다. 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녀의 입가엔 다시 미소가 번졌다. 멋진 애 은수.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다. 태구 들려? 휘림, 내가 이걸 터뜨린 거야? 아니. 그 여자가 했어.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우린 둘 다 끝이야. 아니, 당신만 끝이야. 그녀는 옥상 끝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태구 마지막 인사야. 하지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게 진짜 자유야. 그리고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태구가 총을 꺼냈다. 그만두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휘림의 몸이 떨어지는 동안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서 한 개의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 화면에 마지막으로 떠있던 문장. 이경 판이 끝났어. 이제 세상이 심판할 차례야. 이경은 도시의 어둠 속에서 모든 서버를 끄고 있었다. 모니터에 하나씩 DLT 표시가 뜨고 마지막 파일이 사라졌다. 끝났어. 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끝이 곧 시작이지.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그 안에 사진 한 장을 넣었다. 그 사진엔 은수와 수아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우체통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이름이야. 며칠 후 햇살이 교도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은수는 수아와 마주 앉아 있었다. 수아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은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끝이란 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만 말할 수 있대. 그럼 우린 아직 시작 중이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경 아저씨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데? 진짜 정의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손에 남아요. 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사람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순간 멀리서 교도소 담장 위에 까마귀가 날아올랐다. 그 새의 날개짓 소리에 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검은 배경 위에 문장이 떠올랐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바닷가 절벽 위. 이경이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엔 태구의 배지를 쥐고 있었다. 그가 바다에 던지며 말했다. 이제 진짜 은수의 좋은 날이 오겠지.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지며 하늘을 가르는 햇빛 한 줄기. BGM 잔잔한 피아노 선율, 그리고 나레이션. 절박한 인간이 세상을 바꾸진 않는다. 하지만 그 절박함 덕분에 세상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